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이 뭐냐? 비가 같다는 거예요. 등비. 무슨 비가 같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가 같다. 왜 이러냐? 네.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가 같다. 우리 등차 수열할 때도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같은 수열이었다, 그죠? 이번에는 비가 같은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b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 b가 결국에는 분수, 그러니까 나눗셈 생각하시면 돼요. 몇 배 이거잖아, b가. 얘가 얘의 몇 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를 우리 비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비와 비율 할 때 an 플러스 1 대 an 요렇게 나타내면 이게 b고요. 앞에 걸 전항, 뒤에 걸 후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에 게 비교하는 양, 뒤에 게 기준량. 그래서 이걸 비율로 바꾸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때 나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초등학교 가서 찾아보세요. 뭐였지? 이런 게 있었나? 초등학교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비와 비율. 그렇게 해서 그 비예요, 그 비. 그러니까 몇 배냐? an 플러스 1이 다음 항이 전의 항의 몇 배일까요? 그 배가 같다 이거야. 배수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첫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다. 그때 곱하는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 대하여 n번째 항 an과 n 플러스 1번째 항 an 플러스 1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겠다. 다음 항은 전의 항에 r 공비를 곱해서 나온다. 혹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다. 아까 전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죠. 이게 r로 일정하다. 이해되죠? 이게 등비수열이다.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주로 r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것만 다루기로 합니다. 왜? 그럼 수열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0000 나올 거니까. 그리고 공비가 1인 수열도 등비 수열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요. 똑같은 수만 나오는 수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등차 수열을 할 때처럼 쭉 적어보면 돼요. 자,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해보자. 이런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 A1은 그냥 A다, 그죠? 두 번째 항 A2는 A에다가 R을 곱해야 나와요. 그래서 그냥 AR이고요. 세 번째 항 A3는 A2에다가 R을 곱해야 돼요. 이거 A1에다 R 곱해야 될까? 그럼 A2에다 R을 곱해야 돼요. A2가 AR이고요. AR에다가 R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AR 제곱이다, 그죠? 네 번째 항 A4는 A3에다가 R을 곱하면 나와요. 근데 A3가 A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야. 어떻게 되니? 첫 번째 항은 그냥 A, 두 번째 항은 A에 R 한 번, 세 번째 항은 AR 두 번, 네 번째 항은 AR 세 번.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n번째 항 A에는 어떻게 되겠다? A에다가 R을 n-1번 곱하면 된다. 내가 만약에 A12가 궁금하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항 A에다가 R을 11번 곱하면 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요렇게 일반항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는 AR n-1제곱 외운다기보다는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다. 이렇게. 자, 다음에 등비 중항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 제곱은 AC이다. 이렇게. 왜? A분의 B랑 B분의 C가 같아요. 그러면 요를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다, 그죠? B 제곱은 AC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의 제곱은 양쪽 수의 곱과 같다. 그리고 요거 나중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등차 중항이 산술평균 이고요. 등비 중앙이 기하 평균이에요. 근데 이거 등차 중앙, 등비 중앙하고 산술 기하 평균하고 연결되는 거는 사실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냥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게 절대 부등식이다. 이런 거.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 나갔다. 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 수학 하에 있었다, 그죠? 절대부등식 나올 때.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자체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등차중앙이고 이게 등비중앙이다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잘 안 나와요. 이 관계를 묻는 문제는 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요거 자체는 요 절대부등식 자체는 언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이걸로 풀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로. 그래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넘어가서 바로 한번 봅시다. 별 특별하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제 n항이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2n 제곱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좀 스마트하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좀 멍청하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멍청하게라기보다는 좀 고지식하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칸을 좀 나누어 볼게요. 오늘따라 발음이 자꾸 보이네. 자, 첫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이. 첫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첫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AN이라며. 이게 N은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근데 일반항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일반항이래요. 첫째 항을 구하고 싶어. 나는 N에 1 넣으면 돼요. 맞죠? N에 1 넣으면은 3 곱하기 다시 A1은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첫째 항 구했네. 공비가 궁금하대요. 그럼 나 뭐 하면 되니? 두 번째 항을 구해버리면 공비가 나옵니다. 첫 항에다 뭐 곱하면 두 번째 항 나오나 찾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을 구합시다. 두 번째 항을 구하면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8분의 3이네요. 자, 그러면은 A2를 A1으로 나눈 게 공비겠다, 그죠? 그러면 2분의 3 분의 8분의 3 약분되고 4 안에 게 분모 4분의 1. 그 공비가 4분의 1입니다. 첫째 항 2분의 3 공비 4분의 1 다 구했네요. 이렇게 구하는 게 차라리 좀 스마트해요. 근데 고지식하게 나한테 일반항을 줬으니까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첫 항도 여기 일반항 안에 있고 공비도 여기 일반항 안에 있어. 근데 얘가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모양을 맞추자 라고 접근을 하면 이거 너무 고지식하지. 고지식한 방법이에요. 그냥 딱 이렇게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식 계산할 것도 많고 조금 돌아가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AN은 요거는 이제 지수 계산이 좀 자유자재로 잘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요거를 n-1로 만들어 주려면 일단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다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n-1로 만들어 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 곱하기 자 2의 1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죠? 이게 1 마이너스 2n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얘네들은 그냥 계산을 해버립시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6 곱하기 일단은 뭐 계속 적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n제곱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럼 6 곱하기 이거 뭐예요? 4분의 1제곱이죠. 4분의 1제곱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n-1이 돼야 되거든? 그럼 4분의 1 하나 더 끄집어 내리면 돼요. 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서로 비교해가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에 마이너스 1 하면은 밑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곱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그래서 얘가 첫 항이고 얘가 공비다.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고지식한 방법이에요.
융통성이 별로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수 계산하다가 여러분들 실수가 자주 나와요. 지수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비가 마이너스이고 제6항이 마이너스 16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시오. 공비는 이미 줬네 우리한테 마이너스 2. 첫째 항만 구하면 되네요. 제6항이 마이너스 160이래요. 제6항 A6은 첫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된다? 5번만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60이 나온다.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마이너스 160이다. 자, 마이너스 2의 5제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A는 32분의 165네요. 되겠죠? 자, 다음. A1 플러스, 엄마야, 왜로? A1 플러스 A2가 60이고, A3 플러스 A4가 240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우리 등차 수열을 할 때랑 풀이법이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등차 수열을 할 때도 어떻게 첫 항과 공차를 이용한 식으로 다 나타냈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항과 공비를 이용한 식으로 다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A고요. 얘는 AR이고요. 얘는 AR 제곱이고 얘는 AR 세제곱이고. 그러면은 이게 연립방정식입니다. 그죠? 연립방정식이기는 해요. 몇 차? 4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선생님 이 지수에 3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왜 4차인가요? A도 문자거든. A랑 R이랑 세제곱이랑 곱했으니까 문자를 총 4번 곱했어요. 이게 4차 연립방정식이에요. 4차 연립방정식은 선생님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저는 못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이제 지수에서 얘기할 때도 연립방정식 형태로 이제 좀 어렵게 내면 연립방정식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우리가 생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연립방정식들을 막 보게 될 거예요. 문자가 3개인데 막 2차야. 막 이런 거. 문자 3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좀 풀어봤거든. 근데 문자 3개나 나오는데 2차야. 아니 문자가 막 5개, 6개 막 이렇게 나와. 그런 연립방정식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식을 정리를 해서,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줄은 선생님도 알아요. 근데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적당히 식을 정리를 해서 대입해가면서 문자를 소거해 나가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씩 계속 줄여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등식에 문자가 하나만 남도록.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 꼭 아니더라도 문자가 하나만 있으면 걔는 풀 수 있거든.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상관없어요. 문자가 한 개만 있으면 그 방정식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를 한 개만 남기는 방향으로 계속 식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요거는 쉬워요. 요거 R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AR는 2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A 더하기 AR 있고 여기에 A 더하기 AR 있으니까 어떻게 60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60R 제곱이 240이고요. R 제곱이 4가 나옵니다.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죠? R이 꼭 플러스 양수일 이유는 없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비가. 그러면은 R이 첫 번째 R이 2일 때 R이 2면은 여기다 넣을까요? 2A A 더하기 2A가 60이고요. 3A가 60이니까 A는 20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R에다 마이너스 2 들어가면 A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걔가 60이에요. 마이너스 A가 60이고 A는 마이너스 60이겠네요. 그래서 R이 2일 때 A는 20 R이 마이너스 1일 때 A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이 마이너스 10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108이고 공비는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그럼 제2항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면 AR이 마이너스 12 제4항이 마이너스 108이래. AR 세제곱 첫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제4항이다. 그죠? 마이너스 108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 얘를 r제곱 곱하기 ar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ar, 여기에 ar 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2가 ar이 쏙 들어가면 된다. 마이너스 12 r제곱이 마이너스 108입니다. r제곱은 12분의 108. 9.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이럴 때 이제 보는 겁니다.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 아까 전에 앞에도 막 있었는데 요거는 r에 뭐 제한사항이 없었다 그죠? 뭐 공비가 뭐 양순위, 음순위 뭐 그런 말 없었고요. 공비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 없고요. 아무 공비에 대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본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두 개 다 나왔는데 그 두 개 다 답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공비가 음수라고 줬어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3이다. r이 마이너스 3이면 첫 항은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4. 첫 항은 4가 되겠네요. 자, 2번. 그러면 마이너스 972가 제 몇 항이냐? 일반항을 구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첫 항 4 곱하기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된다? n 마이너스 1번. 이게 마이너스 972라는 얘기입니다. n값 구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3에 n-1 제곱은 4를 나눠주면 4, 28, 4, 46, 4, 32 마이너스 243이고요. 자, 3을 몇 번 곱해야 243이 나올까요? 243은 3 곱하기 81이고요. 81이 3의 4제곱이니까 3의 5제곱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쪽을 정리를 하는 건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지수 방정식 n-1이 5가 돼야 되죠. n-1은 5다. n은 6이다. 그래서 제 6항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수열을 아예 줘버렸습니다. 2, 4, 8, 그 다음 16 이렇게 되겠지.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이냐? 역시 마찬가지 뭐 일반항 구하시면 됩니다. 첫 항 곱하기 또 공비가 2네요. 2를 계속 곱해 나간다. 2에 n-1제곱.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버립시다. 밑이 같으니까 2의 n제곱이네요. 그래서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해라. 근데 보면 2의 8제곱이 256이고요. 2의 9제곱이 510입니다. 그러니까 n이 8이면 500보다 작고요. n이 9일 때 처음으로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 9항이 된다. 넘어갈게요. 자,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요거 비슷한 문제 등차 수열에도 있었습니다. 자, 얘가 첫 항이에요. 그러면 20, 얘는 몇 번째 항? 이 안에 10개가 있습니다. 11, 12, 12번째 항입니다. 제 12항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제 12항이 첫 항이 2고 공비는 모르겠어요. 공비 내가 구할 거예요. 공비를 R로 두고 제 12항이 20이다. A 2 곱하기 공비에 12항이니까 11번 곱해야 되죠. 11번 곱한 게 20이다. 그럼 R의 11제곱이 10이에요. 선생님 R을 11제곱해서 10이 나오는데 R을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근데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자, A1 여기 지금 A1이지만 얘가 사실은 제2항입니다. 그죠? 이 수열에서 두 번째에 있어요. 그죠? 얘가 제2항이에요. 여기 지우자. 제2항이에요. A10은 이게 뭐예요? 얘가 12항이라며. 그럼 얘는 제11항인 거예요. 제11항인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A1이 제2항이니까 A에다가 R 한 번 곱해야 되고요. A10은 제11항이니까 A에다가 R을 10번 곱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A 제곱 R 11제곱인데 A는 내가 알거든. A가 2란 말이에요. 4 곱하기 R의 11제곱입니다. 근데 R 11제곱이 10이네. 40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앙 떠오르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은 양쪽 거 곱과 같다.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 요거 뭐 양변에 3을 곱해주고 요거 전개해주고
x 바로 전개할까요? 얘랑 얘랑 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 곱하기 3 하면은 38, 48 넘겨서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50 25를 어떻게 만들까요? 5하고 10하고 이렇게 되네요. 2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은 0 x는 2분의 5 또는 10 뭐 x에 제한되는 조건이 특별히 없다 그죠? 혹시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있나 한번 찾아보고 뭐 그런 거 같은 거 나오는 거 있나 찾아보고 없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막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다 나옵니다. 세 양수 ABC에 대하여 4AB, BC 64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비중앙 이용해서 A제곱은 4B 얘도 C제곱은 64B 그 다음에 AB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뤄요. 2B는 A 플러스 C 식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2차 식이고요. 문자도 3개가 있고요. 문자가 3개 있는데 식 3개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BC가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져요. 문자 개수랑 식 개수랑 같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보세요. 자, A제곱이 4B라 그랬어요. C제곱은 64B고요. 64는 4에다 16 곱하면 나온다. 그죠? 여기 양변에 16을 곱해주면 16A제곱은 64B 이렇게 되니까 여기 64B 같네. 64B가 C제곱이네. 16A제곱이 C제곱과 같다. 그러면은 C는 플러스 마이너스 4A인데 마이너스 4A는 아니에요. 왜? 양수라 그렇게 했거든. A, B, C가 다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C는 4A 요렇게 나옵니다. 다 됐네 이제. C에다가 4A를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 넣을까요? 이 식에다가. 왜? 그러면 이제 C 하나는 없어지잖아. A와 B에 관한 식이 나오죠. 여기도 A와 B에 관한 식이 있죠.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정리하면은 식이 문자가 하나씩 없어질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4A가 들어가면 2B는 A 더하기 4A 2B는 5A예요. 근데 4B가 A제곱이거든? 2B는 5A라며. 그럼 여기 양변에 2를 곱하면 4B는 10A잖아요. 4B 대신에 A제곱이 들어오면 되겠네. A제곱은 10A A제곱 마이너스 10A는 0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0 A는 10이 되겠네요. 0은 아니니까 A가 10이니까 B는 B 여기다 넣을까? 2B가 50이야. 그러니까 B는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10이면 C는 4A니까 40이고요. A, B, C 다 구했네. 3개 다 더하면은 75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등차 수열할 때도 3차 방정식 나와가지고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 이런 말 했었다. 그죠? 그때 우리 가운데 거 A 놓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다. 그죠? 등비수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운데 거를 잡지 말고 처음 거를 A로 두는 게 더 편합니다. A, AR, AR 제곱. 왜냐면 가운데 걸 A로 두면 이거 R분의 A 돼야 돼요. 얘는 AR이고요. 그러면 R분의 A 우리 분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자 쭉쭉쭉 해보자. 자, 세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6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죠? 우리 등차 수열일 때는 세근의 합만 딱 적어도 바로 A 값 바로 나왔는데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 근끼리 곱의 합 얘랑 얘랑 곱한 거 A 제곱 R 얘네 둘이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 더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 R 제곱 이게 마이너스 24.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4. 마플마 이렇게 해서 그지?
다음에 세근의 곱, 세 개 다 곱한 거 A 세제곱 R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K예요. 일단 근과 계수관계 다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나는 지금 K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K를 구하려면 이제 이래 놓고 보는 거야. 이래 놓고 나는 AR을 구하면 K 값이 구해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AR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AR을 묶어버려요. 이 식에서 AR을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만 남았죠. 여기는 A 하나 R 제곱, AR 제곱이 남았고요. 얘는 AR을 묶으면 A 하나 R 하나 남았네. AR 남았고요. 해서 마이너스 24예요. 요거 순서만 다르다 뿐이지 얘랑 똑같죠? A, AR, AR 제곱, A, AR, AR 제곱. 이게 6인 거야. 이게 통째로 6입니다. 6. 그래서 6 AR이 마이너스 24고요. AR이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K라 그랬거든. 그럼 AR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죠. 마이너스 64가 마이너스 K다. K는 6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등비수열 활용. 자, 요 별표 좀 쳐놓으세요. 등비수열의 활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부분이에요. 등비수열 요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등비급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급수를 배워야 되니까 아직 좀 멀었고요. 근데 자주 보게 될 내용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거예요. 그냥 보기에 되게 어려워 보여요. 문제도 길고요. 이것보다 훨씬 사실은 더 길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도형 생긴 모양도 되게 복잡해 보이고요. 실제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보면은 사실 거의 점수 거저먹고 가는 유형인데, 물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난이도를 어렵게 내면은 훨씬 어려워질 수는 있으니까. 근데 좀 익숙해지고 나면 요거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단 넓이 막 구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하나 다 구하려고 들면 힘들어지고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만 보세요. 자, 원래 처음에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4등분한 것 중에서 한 조각을 뺐어요. 그러니까 한 조각을 빼냈으니까 이거는 원래 넓이에 요 넓이에 4분의 3이 된 거다. 그죠? 요거는 이해가 되죠. 곱하기 4분의 3을 했다 하는 거. 그러면 S2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S2는 원래 S1 넓이에서 얘를 4등분한 거, 얘를 4등분하고 얘를 4등분했어요. 그래서 조각이 총 하나, 둘, 셋, 넷, 4, 3, 12, 12개 중에서 3개를 빼냈어. 12개 중에 3개면 4분의 1이잖아. 그 4분의 1이 날라간 거예요. 지금 요거 3개 합치면 4분의 1이야. 딱 여기 4분의 1이야. 아니면은 이 조각에 4분의 1 빼고 이 조각에 4분의 1 빼고 이 조각에 4분의 1 뺐으면은 그럼 전체에서도 4분의 1 뺀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4분의 1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얘도 4분의 3을 곱하면 다음 이 S2가 나오는 거예요. S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4, 9, 36, 36조각을 낸 거야. 36조각 낸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뺀 거야. 36분의 9 하면은 4분의 1이다. 그죠? 4분의 1을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남은 거지. 그러니까 얘도 넓이는 4분의 3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 그래서 계속 4분의 3씩 곱해 나가는 수열인 겁니다. 이거.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인 거다. 그럼 S1의 넓이부터 구해보면 S1의 넓이는 뭐다? 처음 정삼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a 대신에 2. 그래서 이게 넓이가 루트 3이에요. 그럼 S1은 어떻게 된다? S1은 루트 3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되고요. S2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또 4분의 3을 곱해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S3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 제곱에다가 다시 4분의 3을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S1, S2, S3 그렇게 해서 SN은 그럼 어떻게 된다? 아니다 S10을 하자 바로 구하자. S10은 어떻게 된다? 자 S1은 4분의 3을 한 번 곱했고요 S2는 두 번 곱했고 S3는 세 번 곱했어. S10은 몇 번 곱한다? 10번 곱하겠죠. 4분의 3의 10제곱. 선생님 등비수열은 R을 n-한 번 곱하니까 이거 9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S1이 4분의 3 요까지가 첫 항이에요. 거기에다가 9번 더 곱해주면 4분의 3의 10제곱이지. 그죠? 아니면은 1일 때 한 번, 2일 때 두 번, 3일 때 세 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S10은 10번, S21은 21번 요렇게. 그래서 넓이가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예제 24, 25 정도? 그것도 조금 뭐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수열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을 좀 해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